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김태선 의원님 어제 만찬 다녀오셨죠? 대통령 네, 만찬. 그저께 아, 다녀왔습니다. 네네, 의원님은 첫째 날. 네. 일요일 첫째 날 네. 보양탕이 없었다고. 네? 그날은 보양탕이 안 나왔다고 메뉴에. 보양탕이 나왔습니까? 어제? 어제 보양탕. 네, 네, 부승찬 저희는- 의원님이. 예. 아, 보양탕이 나왔대요. 메뉴까지. 전복. 예. 저희는 더 맛있는 게 나왔는데. 네. 네. 그 이제 원래 청와대 가면 음. 만찬의 메뉴를 좀 의미 있게 보통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거 하나 딱 짚기가 애매할 만큼 너무 풍성하게 나왔어요. 오. 이게 마치 대통령께서 미리 준비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음. 대통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오늘 초선 의원들 만나니까 너무 기분 좋다. 그리고 그리고 특별히 준비했으니 예. 마음껏 드시고 하시라고. 예. 진짜 특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빨리 초선되셔가지고. 네. 네, 두 부총장 분은 당선 네 불러주시겠죠? 그러시겠죠. 당연히. 풀어주시겠죠. 네. 지금 뭐 그래도 오늘로 검찰 개혁 이슈가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힘을 삐딱삐딱 합쳤습니다.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오늘 대통령께서 올리신 X. SNS 글과 그리고 오늘 우리 정청래 대표의 그 기자회견. 기자회견 이것으로 네. 제발 이제 이 모든 네. 논란이 좀 종식되고 예. 앞으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남은 시간을 좀 땀을 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이제는 외부와 싸우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지. 맞습니다. 안에서 싸우는 거는 이제 그만한 걸 어제 대통령께서 SNS 올리시고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시면서 네. 이제 다 봉합이 됐다고 저는 네,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게 갈등이 첨예화되면 저희 같은 진보 진영에 있는 언론인들은 정말 너무 너무 힘들어요. 힘드시죠. 너무 맞아요. 힘들어요. 너무 네. 고통스러워요. 예. 그리고 저희는 그래도 뭐 현장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취재 수첩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네. 보도하는데 그것도 이제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이렇게 딱 계신 분들은 이러면 이랬다 그러고 저러면 저랬다고 막 그래서 참 어렵다. 맞습니다. 그게 참 언론인들의 어떤 숙명 같은 뭐 어떻게 그렇다고 이거 피할 수는 없으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정리하고 좀 단결된 목소리로 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가는 오늘이 첫날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럼요. 예. 이제 의원들은 19일 날 본회의가 이제 필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집중을 의원들이 그렇군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반드시. 국회에서 네. 또 출마자들은 현장에서 그렇죠. 현장에서의 네, 네.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러니까요. 일들을 맞습니다. 예. 네. 각자 잘해야 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요. 그럼요. 갈 길이 멉니다. 맞습니다. 특히 제가 이 국면을 겪으면서 지금 정말 해야 될 것은 언론 개혁이구나. 맞아요. 예, 언론의 중간에서 이런 어떤 갈라치기 보도가 뭐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데 그래? 진짜 이러면서 막 감정 싸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문을 좀 찾아보시고 실제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싸워도 늦지 않다.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검찰 개혁만 하는 게 아니다. 네. 얼마나 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끼리 너무 힘 빼지 말자 네. 말씀하셨거든요. 뭐 언론 개혁도 있고 향후에 개혁들이 얼마나 그럼요. 많습니까? 예.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힘을 모아가는 그렇습니다. 과정으로 힘을 모아야죠, 진짜로. 네, 그렇죠. 그래야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 시작이죠. 네. 맞습니다. 베어팀 9981님이 요즘 대구 유튜브 방송 보고 있는데 이번 갈라치기에 대해서 잘 분석해 주시고 계시더군요. 대구 분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오영준 부대변인께서는 오늘 대통령 X 또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관련 의제를 다루는 대학 토론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대학생들이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혁이라는 것이 단 한 번의 그 시간 혹은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정반합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개혁, 지속적인 개혁을 추구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말하기로는 지금의 정치권에서는 너무 단 한 순간만 혹은 단 한 시점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그 대구의 대학생들. 대구의 대학생들이 원래 혁명이 네. 개혁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죠. 혁명은 오래 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교수님이 또 중간에 첨언을 하실 때 항상 혁명과 이제 혁명 그 진영에서는 개량이라고 예. 말씀하시고 예. 지속적인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너무 한 번에 그
반전 전환하려는 것이 아닌가. 근데 또 맞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봉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굉장히 기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역시 민주당은 다르구나. 저 맞습니다. 바로 저는 그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의 DNA와 민주당은 이렇게 다르구나. 어쨌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싸우는 게 막 목도한 게 아니라 논쟁을 하죠. 논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끝까지 논쟁을 해서 지지 않고 그럼요. 그게 대통령일지라도 막 나오잖아요 언론에 대통령 말도 안 듣는 법사위. 그럴지라도 끝까지 정반합을 예, 찾아가는 찾아가는 과정이죠. 저는 네. 맞습니다. 그거 정말 아니 그 사실은 이 과정이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맞아요.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네.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다들 이 내란 청산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내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걸 보는데 속이 타는데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 이게 우리 당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나면 정리될 것이다. 이 치열한 논쟁 끝에 네. 아픔이 남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우리 대통령 또 우리 대표 네. 또 우리 의원들 예. 우리 당원들이 예. 맞아요. 이런 과정들을 저는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서 늘 대통령 말씀하시잖아요. 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아하. 이 과정의 예. 결과물들 우리가 함께 예. 누리자라고 얘기하시는 예. 그 말들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맞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저는 힘들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일단락되고 그리고 또 정리되는 분위기이고 이게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 딱 오늘 뭐 아침에 또 X에 딱 올리셔가지고 판 정리를 싹. 속이 다 후련해.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 추미애 그러니까요. 위원장, 예. 김용민 위원장, 윤건영 위원장 다 모여가지고 네. 했다니 그 자체가 이제 큰 의미가 그러니까요. 있죠. 예, 다 같이 나와서 예. 그런 모습을 사실은 국민들은 맞아요. 보고 싶은 신뢰하는 거예요. 거죠. 신뢰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거기에 네. 답이 있다라는 그게 생각이 듭니다. 정치의 신뢰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지방선거가 78일 남았습니다. 실제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바뀌었어요. 네.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지난 12일 NBS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67%. 사실 우리가 분석할 때 NBS 조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굉장히 조사여서 보수적이죠. 이거를 네. 감안하고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요새는 제일 제일 높아요. 잘 나와요. 네,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참 이것도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체로 동네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떤지 자 울산부터 듣겠습니다. 비주얼.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본인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 비주얼. 예. 그 이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울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남이어서 좀 보수적이어서 그 귓속으로 우리 당 당원들이 저 당원입니다라고 귓속말로 해주시고 가셨는데 네. 이제는 좀 바뀌어서 그래요. 저 당원이에요. 고생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진짜요? 이게 약간 이재명의 호능감인데 오. 그런 분위기 그런 쪽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울산에서도 민주당에 이런 게 민주당이구나라는 음. 울산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스피커가 되는구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구나. 예전에는 민주당 그런 빨갱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큰 소리 얘기 못했어요 실제로. 네. 뭐 대구는 아직까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울산은 확실히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바뀌고 네. 있다. 민주당 화이팅 소리가 예. 원래는 그런 소리를 내면 네. 다 쳐다봤거든요. 저 사람 뭐야? 근데 오. 이제는 예. 박수치고. 확실히 좀 진짜 저는 여론조사가 40% 정도 나오는데 네. 울산 같은 경우는 실제 대통령 다녀보면 지지율이요? 당 지지율이요? 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대통령 40%가 지지율은 부산이 50% 넘습니다. 네. 네, 세상에. 네. 근데 그 실제 효능감은 체감은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요. 확실히. 네네.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 예를 들면 음. 그 얼마 전에 이제 중동 기름값 상승 네네네네. 때문에 어떤 시민분이 제 전화번호를 다 공개했는데 네네. 어느 시민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침에 1,540원, 점심에 1,705원, 저녁에 1,720원. 아침, 점심, 저녁으로 200원이 오르는데 말이 이거 되냐, 문제가 이거. 있냐라는 예. 문자를 받았어요. 네네. 제가 그걸 보고 제가 현역 의원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음. 대통령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네. 어느 지역에서 그 아침, 점심, 얘기가 저녁으로 김태성한테 얘기구나. 아침, 점심, 저녁 200원 올랐다 그러는데
이거 빨리 대책 세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그거를 저 내 얘긴데. 네. 그리고 나서 그분도 그걸 봤나 봐요. 오. 문자 보내신 분이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너무 엄청난 고맙다고. 효능감. 예.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런 보거든요. 그분은 야, 완전 네. 자기 대박이다. 얘기를 대통령이 바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효능감을 네. 느끼는 이 거잖아요. 생생한 목소리를 그렇지. 귀담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맞아요. 정말로 대통령이 확실히 다른 사람이 아니 네. 근데 이게 국민들이 우리랑 좀 달라. 우리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일을 잘해요, 대통령이 소통을 잘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시민들은 네. 어떤 부분에서 효능감을 느끼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름값, 설탕값, 네. 맞아요. 밀가루값.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얘기한 대통령이 지금까지 누가 있었냐? 맞아요. 생리대. 생리대. 맞아요. 당장 안 내려가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 저 사람은 진짜 서민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예. 우리 지역의 70대인 70대. 오랫동안 네. 보수 쪽에 계셨던 네. 분께서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실 건데 네. 얘기를 하세요. 예. 장윤선 편의점을 열심히 듣는다 진짜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지점에서 맞아요, 효능감을 맞아요. 느껴요. 맞아요. 근데 예. 이게 결국은 서민의 마음을 알고 일을 잘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야, 그 생생한 목소리를 캐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문자를 저만 보내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많은 문자를 받을 네. 건데 근데 그걸 그런 다 목소리를 보실까? 예, 아니 약간 이렇게 대단하시다. 문자 보낸 네. 이게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맞아요, 맞아요. 속독학원 다니셨나? 속도하고 너무 그걸 잘 요약해서 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야,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저작거리의 민심이 진짜 중요한데, 야 대통령 바꾸면 뭐하냐?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데. 맞아요. 뭐 그놈이 지금 당장 그놈이다. 근데 저번에 그놈, 얘기했잖아. 맨날 우리. 그놈이 어. 그놈 뭐 바꾸면 뭐하냐? 하나도 우리는 뭐 달라진 것도 없어. 사실 그 얘기를 민주정부 맞아요. 때도 많이 많이 들었잖아요. 들었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뭐 이재명 제가 최근에 굉장히 보수적인 언론인들 있잖아요. 뭘 해도 비판하는. 네.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뭘 해도 그렇죠. 티끌 콩알 그런 사람 만한 거라도 있지. 잡아서 예, 예. 끝까지 비판하는 그런 언론인들이 이재명은 잘하더라. 맞아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 저기 뭐야 완전히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진짜 뭐 형수 욕설 뭐 이런 거 비롯해서 굉장히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대구는 어때요? 대구. 그 한 커플을 벗겨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동성로가 대구에서 가장 이제 그렇죠. 큰 상권이거든요. 핫플이죠. 예. 그래서 20대 30대들이 이제 저녁 자리를 한다거나 뭐 술을 한 잔해도 동성로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30대 이제 네. 그 술집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원래 이재명 대통령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 이번 대선 직전까지도 네. 정말 싫어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 친분 관계와 그리고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소통을 하다가 최근에 막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대통령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최근에 그 이제 술집 사장님들이 모여서 이제 그 회의 같은 걸 하는데 이제 2차를 가가지고 한 분이 근데 요즘에 정치가 조금 너무 어수선하지 않냐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속에서 뭐가 올라왔대요. 자기는 원래 이재명을 싫어했는데 맨날 보던 사람들이 원래는 대통령 욕하고 이래야 정상인데 똑같이 욕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울컥했대. 아니 요새 뉴스를 좀 보냐면서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오, 대구가 바뀌었다. 대구가 와, 바뀌네. 와. 근데 그렇다고 그분 아직까지 열성적인 팬 이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한 커플이 벗겨질 때 네. 사실은 그게 바뀌는 한 거죠. 맞아요. 커플인 것 같지만 거대한 진전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또 대구의 많은 분들의 이제 네. 그 의견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음. 특히 그분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게 제가 백날 이렇게 홍보할 때는 듣지도 않다가 네. 그 커플이 벗겨지니까 들리기 역시 시작. 역시 네. 대통령이 우리 이게 맞아요. 엄청난 효용감입니다. 대통령이 대구를 효능감이죠, 응원하면서 진짜. 대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열심히 대구. 하겠습니다. 대구 화이팅입니다. 와. 네. 아니 근데 약간 왜 우리 당원들이 커밍아웃 하는 건 네. 네. 지난 총선 때도 약간 있었거든요. 음. 이렇게 지나가면서 맞아요. 나 민주당이에요, 나 1번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 또 바뀐 건 뭐냐면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모인데 네네. 가면 네. 대통령 일 좀 하대. 맞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 맞아요. 니도 일 좀 하니까 맞아요, 뭐 그래. 맞아요. 요번에 한번 해봐야지. 어. 분위기도 어. 좋은데 어. 이런 분위기예요. 네.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라고도 뭐가 부끄럽단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야지를 놓고 가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네. 할아버지들이 네. 야
저런 미친 소리 듣지 마라 마. 쓸데없다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네. 내가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방어를 해요. 대신 이게 싸워주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음. 작은 소리로 얘기했다면 음. 지금은 국힘 지지자들이 예. 야지를 작게 놓고 가는 거죠. 아. 예, 저는 이런 게 예. 전체적인 분위기의 반영. 그래서 예. 부산에서도 예. 대통령 지지율이 60%까지 나오고 예. 민주당 지지율이 42%까지 맞아. 나오는 어. 그런 것들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 음흠.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대구에서 이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요번에 역사적인 이겼죠. 순간이죠. 어. 정말 자 이례적인, 보니까 예. 지금 대구에서 지지율이 지지난주는 28%로 동률이다가 지난주 조사에서는 29대 25로 민주당이 뒤집었어요. 그렇죠. 얼마 만입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처음 아니에요? 예, 처음입니다. 이제 그 헌정사상 처음 있는 헌정사상은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네. 그 이번에 네. 조사 방식이 정립되고 난 이후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처음입니다. 예, 맞아요. 조사 맞아요. 기관별 그리고 네. 조사 방법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네, 네, 뭐 네.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사실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엄청 높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정말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아, 지지자분들이 전화받기 싫은 거지. 딱 이제 네. 받아보고 여론조사 딱 어. 그런 거지. 예, 진짜. 이게 네. 진짜 그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호로 누르는 ARS식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럴 땐 부담이 없다가 이제 예. 조사관 전화를 받으면 네. 말하기가 면접 부끄러워. 면접. 어. 네. 그리고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지지해오고 내가 지금까지 생활을 같이 했던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 세력들에게 너무 그런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염치를 찾아가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네, 예. 자 속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울산의 김두겸, 강원의 김진태, 경남의 박완수 지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 면접에서 나는 강력하게 경선을 요청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성 후보는 한 달 전부터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부산 전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경선 관련 별도의 질문은 없었지만 공관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말씀드렸다. 특이합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속보 들어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해서 최악의 시나리오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오후 3시에 공천 신청 관련한 입장 발표 있다고 합니다. 댓글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정미순 님이 이런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영남 사람입니다. 여기 지역에서 파란색을 만나면 귀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귀한 세 분 모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희님께서 TK 부울경에서도 파란 물결 기대합니다. 선거 민심은 야박한 곳이라 진짜 힘내셔야 할 듯요. 맞습니다. 자 미호 3436님께서는 대구 오영준 대변인님 인상 좋네요. 비주얼 담당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비주얼 드리겠습니다. 네. 비주얼 담당 김대선 의원님께 많이 배워갑니다.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댓글에서도 네. 나왔는데 이제 이분 말씀처럼 어제 부산 MBC에 부산시민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반응이 나뉘어요. 요번에는 진짜 보수를 못 밀겠다. 내가 그동안 보수를 밀었지만 예. 이번에는 진짜 못 밀겠다라는 분이 있는 반면에 너무 안타깝다. 왜 국힘이 저러냐. 네. 힘을 좀 합쳐라. 그러니까 일종의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예. 이제 부산에서 느꼈던 부산 시민들과 그동안 국민의힘의 이 일체감, 그 일체감들을 끊어놔야 된다. 네. 근데 그 일체감을 흐리게 하고 끊어놓는 것은 결국은 일하는 대통령이 보여주는 효능감 이런 것들이 무능한 보수, 네. 유능한 민주당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말하기가 좀 두렵고 전화 받기 두렵고 투표하러 가기 두렵고 네,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라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은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좋지만 네. 선거 때까지 그럼요. 안심하면 그때도 안 돼요. 괜찮을까를 맞아요. 늘 염두에 두고 맞아요. 가는 맞습니다. 거죠. 맞아요. 네. 특히 영남은 예. 그 부분이 가장 예.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예.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네. 어. 예를 들면 영남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 경기도가 높잖아요. 네. 수도권이 높으면 예. 본선거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그게
벽돌집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네. 우리 영남의 우리가 숙제 늘 같아요, 경계해야 진짜로. 되죠. 네, 그렇군요. 맞아요. 네.